내일 새벽 2월 13일 나사와 스페이스X가 로켓을 쏩니다. 크리오 12 국제우주정거장행 정기 셔틀이죠. 근데 이 발사보다 훨씬 흥미로운 일이 엊그제 벌어졌어요. 이 로켓을 만든 회사의 주인이 22년간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자기 신념을 뒤집었거든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를 세운 이유 자체가 화성이었습니다. 2024년 1월에도 X에 직접 썼죠. 달은 방해물이다. 올해 2월 8일 같은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달에 자급자족 도시를 짓겠다. 10년 안에 가능하다. 화성은 20년 이상. 13개월 만에 180도 반전. 미쳤거나 13개월 전에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타이밍이 너무 기묘해요. 2월 2일에 스페이스X와 XAI 합병이 발표됩니다. 기업가치 1조 2,500억 달러. 이전 영상에서 이 합병의 설계도를 분석했었죠. 그때는 아직 달 전환이 공식 발표되기 전이었는데 딱 6일 뒤에 달도시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나사는 우리 매출의 5%도 안 된다. 그러면서 나사의 40억 달러짜리 달 착륙 계약에는 목을 메고 있어요. 매출의 5%도 안 되는 거래처한테 왜 이 정도로 집착하는 건지 이 모순의 답은 영상 끝에 전부 풀립니다. 2, 1, 0. 머스크만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2028 달 착륙, 2030 달 기지를 행정 명령으로 찍었고 중국은 2030 유인 착륙을 밀어붙이고 일본, 인도까지 전부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전부 같은 동네로 갑니다. 달이 한반도의 170배인데 왜 남극 한 곳에 몰리는 건지 거기에 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달 남극에 얼음이 있습니다. 매장량 최소 6천억 킬로그램. 올림픽 수영장 24만 개를 채우고도 남는 양이에요. 이 얼음의 가치는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거든요. 수소와 산소를 합치면 로켓 연료, 산소는 당연히 숨쉬는데도 씁니다. 지금 지구에서 달까지 물 1kg를 보내려면 약 100만 달러가 드는데 달에서 직접 뽑으면 그 운송비가 통째로 증발합니다. 달의 얼음은 물이 아니에요. 연료이고 산소이고 생존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헬륨3라는 것도 있습니다. 태양풍이 수십억 년간 달 표면에 쌓아놓은 물질인데 킬로그램당 시세가 2천만 달러. 핵융합이 되어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디헬륨3 순에너지 이득은 아직 없어요. 근데 핵융합 없이도 이미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시애틀의 인터론이 미국 에너지부와 2029년까지 달에서 캐는 헬륨3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외계자원 정부 구매입니다. 핀란드 블루포스도 연간 최대 1000리터 약 3억 달러어치 구매 계약을 체결했죠. 용도가 양자 컴퓨터 냉각이에요. 양자 컴퓨터를 돌리려면 영하 273도까지 냉각시켜야 하는데 그 냉매가 헬륨3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원 캐러 가는 이야기로 들리죠. 1859년에 석유가 발견됐을 때도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등불 기름값이 좀 내리겠네. 그게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띄우고 중동의 지도를 통째로 다시 그릴 줄은 아무도 몰랐죠. 달의 얼음이 지금 정확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걸 실제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연결하는지까지는 아래 고정 댓글에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근데 자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광기가 설명이 안 돼요. 진짜 비밀은 이 자원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입니다. 달 전체 면적 3,793만 제곱킬로미터. 그 중에서 기지를 세울 수 있는 땅이 얼마냐? 서울 강남구 하나입니다. 달 남극 세클던 크레이터 가장자리 봉우리들 일조일 80에서 90% 1년 내내 햇빛이 쏟아지는 곳이에요. 바로 옆 커넥팅 리지는 95.65%까지 올라갑니다. 해양전지를 세우면 거의 끊김없이 전기가 나오죠. 근데 크레이터 안쪽은 정반대입니다. 수십억 년간 햇빛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영구 음영지역 영하 233도 이하 바로 거기에 얼음이 잠들어 있습니다. 발전소와 유전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나란히 있는 거예요. 이 조합이 성립하는 곳 달 전체를 뒤져도 4곳뿐입니다. 스베르드럽, 드 게를라슈, 셰클턴, 말라퍼트 마시브. 비유하자면 사우디 최대 유전과 사하라 태양광과 부동항이 같은 우편번호에 있는 셈인데 지구에는 이런 곳이 없습니다. 태양계 전체에서 달 남극이 유일해요. 전부 같은 동네에 몰리는 이유 이제 보이시죠? 달이 넓어서가 아니라 쓸 수 있는 곳이 강남구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좁은 명당, 선점 경쟁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분석이죠. 한층 더 올라가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보입니다. 지구에서 우주로 올라가려면 초속 9.4km가 필요합니다. 달에서 탈출하는 데는 초속 2.4km면 돼요. 4배 차이 같지만 실제 연료 소모량은 수십 배가 벌어집니다. 로켓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속도가 올라갈수록 연료가 곱이 아니라 제곱으로 뛰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구는 중력이라는 우물 바닥이고 달은 그 우물 꼭대기입니다. 꼭대기에서 출발하면 어디든 연료가 수십 분의 1로 줄어요. 달에서 얼음을 녹여 연료를 만들고 화성행 우주선에 주유하면 지구 출발
출발 대비 발사 중량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달은 화성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화성으로 가는 주유소입니다. 게다가 달은 문제가 생기면 이틀이면 돌아올 수 있는 거리죠. 화성은 편도 6개월, 타이밍 놓치면 2년간 고립됩니다. 화성에 필요한 기술 전부를 이틀 거리에서 먼저 리허설하겠다는 설계인 겁니다. 자원인 줄 알았더니 위치가 본체였습니다. 근데 아직 한층이 더 남았어요.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2026년 1월 기준 61개국이 서명한 우주 자원 합의인데 핵심 조항이 절묘합니다. 우주 자원을 채취하는 것은 국가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풀어 말하면 달 땅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파는 건 내 거다. 그리고 운영시설 주변에 안전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걸 강남구 명당에 겹쳐 보면요. 세크털 림에 기지를 먼저 세우고 안전구역을 치면 최고 1조 봉우리와 접근 가장 쉬운 얼음 지역이 전부 그 안에 들어갑니다. 후발주자는 안전구역 침범이라는 벽에 가로막히죠. 땅을 점유한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점유하는 구조. 꽤 영리하지 않습니까? 한쪽에 61개국, 미국 주도, 다른 쪽에 중국, 러시아가 끌어모은 ILRS 12개국, 태국만 양쪽에 다 서명했는데 이건 양다리의 증거가 아니라 양다리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의 역증명이에요. 1944년 브레턴 우주에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건 미국 경제가 최대여서만이 아닙니다. 규칙을 미국이 썼기 때문이죠. 지금 아르테미스 협정이 우주에서 정확히 같은 판을 짜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자원이 아니라 위치였고 위치가 아니라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왜 하필 2025년, 2026년에 동시에 터지는 건지 바로 AI입니다. 머스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AI를 위한 전력 수요는 지상 솔루션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그리고 이것도요. 2-3년 내에 AI 컴퓨팅 최저비용 생산 방식은 우주가 될 것. 2-3년이면 2028에서 2029년 아르테미스 3 미국의 유인달 착륙 목표 시점과 정확히 겹칩니다. 우연치고는 좀 깔끔하죠. AI가 바꾼 건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아폴로 때 달 기지를 못 세운 이유는 단순해요. 모든 걸 사람이 해야 했거든요. 우주복 입고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이 한계.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테슬라 옵티머스가 자율 보행하고 그러기 판단하고 스타링크가 실시간 통신을 깔아줍니다.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AI를 배치하는 시대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AI는 시간 압박까지 만들었습니다. 중국 창어 7이 올해 8월 달 남극에 자유로핑 드론을 보냅니다. 2028년 창어 8로 3D 프린팅 건설 검증, 2030년 유인 착륙. 미국이 초조한 건 중국이 먼저 도착해서가 아닙니다. 중국이 AI 기반 자급자족 능력을 증명하는 순간 미국이 써놓은 규칙의 정당성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머스크는 왜 돌아섰는가? 미치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세 가지 힘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킨 겁니다. 기술적으로 스타쉽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11회 발사에 5번 실패, 궤도급유 성공 0회. 정치적으로 행정명령이 2028을 찍었고 경쟁적으로 나사가 다른 기업의 입찰을 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AI가 물리학을 인정하게 만든 거예요. 달이 화성의 전제 조건이라는 걸 받아들인 겁니다. 합병이 퍼즐을 완성합니다. 스페이스X의 운송, 스타링크의 통신, 그록의 두뇌, 옵티머스의 노동력. 달에서 기지를 짓고 자원을 캐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이 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FCC의 최대 100만 기 AI 위성 인가를 신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지구 인터넷 확장이 아닙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통신을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나사 5% 발언, 이제 읽히죠. 나사의 40억 달러로 궤도 급유 기술을 개발한 다음 그 기술을 궤도 데이터 센터와 달 인프라에 그대로 전용합니다. 팔콘 9 때 똑같은 짓을 했어요. 나사 커머셜 크루 돈으로 로켓을 만들고 그 로켓으로 스타링크를 세웠죠. 비용은 정부가 되고 수확은 시장에서 거둡니다. IPO에서 나사 매출 5%를 내세우는 건 우리를 방산주로 보지 말고 테크 기업으로 봐달라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6월 IPO 최대 500억 달러 조달, 밸류에이션 1조 5천억 달러, 궤도 급유 첫 시연도 같은 시기입니다. 자원인 줄 알았더니 위치였고, 위치인 줄 알았더니 규칙이었고, 규칙인 줄 알았더니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 안에서 돈은 어디로 흐르느냐? 1848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가장 큰 돈을 번 건 금을 캔 광부가 아니었습니다. 곡괭이를 팔고 청바지를 만들고 철도를 깐 사람이었죠. 달 경제도 같은 판입니다. 파이프라인을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맨 위에 정부 예산이 있습니다. 나사 연간 280억 달러에 트럼프 행정명령에 500억 달러 추가 투자. 이 돈이 스페이스X로 흘러가죠. 달까지 100톤 이상 보낼 수 있는 운송 수단이 스타쉽 말고는 없으니까요. 근데 스페이스X가 달까지 화물을 끌어다 줘도 달 표면 마지막 1km를 해결해줄 회사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 달 착륙선, 달 통신 위성, 표면 배송을 한 회사가 다 하고 있어요. 렌터리스를 8억 달러에 인수해서 백로그 92억 달러, 고속도로를 스페이스X가 깔면 마지막 골목길은 이 회사가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한층 더 내려가면 에너지 문제가 나옵니다. 달에는 14일간의 밤이 오거든요. 그동안은 태양광은 죽습니다. 이걸 버틸 방법은 원자로 뿐이에요. 트럼프 행정명령이 2030년 달 표면 원자
원자로를 명시했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VWX 테크놀로지스. 미 해군 원자력 추진 70년 독점, 백로그 60억 달러. 이미 흑자. 근데 이 회사 밸류에이션의 달 원자로는 단 한 푼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못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 아래 부품층도 흥미롭습니다. 로켓랩 위성 부품 매출이 60% 이상의 백로그 11억 달러. 이 회사는 스페이스X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스페이스X가 발사 비용을 낮출수록 위성이 늘고 위성이 늘수록 로켓랩 부품 매출이 올라가는 공생 구조거든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 아무도 안 그리는 인과 체인이 하나 있습니다. 헬륨3가 달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양자 컴퓨팅 냉각 비용이 급감합니다. 아이온-Q, 리게티 같은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최대 병목이 냉각인데 달이 그 병목을 풀어버리는 구조예요. 달에서 양자 컴퓨터까지. 이 선을 지금 그리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스페이스X IPO가 6월에 성공하면 2020년 테슬라 IPO 직후 EV 섹터 전체가 리레이팅된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기관 비중 낮은 우주 소형주들의 제너럴리스트 머니가 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다룬 건 파이프라인의 큰 뼈대입니다. 이걸 실전에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리고 영상에서 꺼내지 못한 나머지 퍼즐 조각들까지 고정 댓글 링크에 전부 담아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겨두겠습니다. 2009년에 나사가 달 남극 크레이터 충돌체를 쏴 넣었을 때 튀어오른 잔해에서 물 외에 은, 수은, 메탄, 암모니아가 검출됐습니다. 45억 년 동안 햇빛이 단 한 번도 닿지 않은 곳, 혜성과 소행성이 남기고 간 물질이 그대로 얼어붙어 있는 태양계의 타임캡슐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가서 파봐야 합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 금이 있다는 소문 하나에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달 남극은 아직 열어보지도 못한 밀봉된 상자예요. 달은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에너지 한계를 뚫는 물리적 해법이고 우주 경제의 규칙을 쓰는 입법부이고 화성으로 가는 주유소이고 45억 년간 밀봉된 타임캡슐입니다. 이 모든 가치가 서울 강남구의 한 크기에 집중되어 있고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 명당의 선점 전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